천하제일 강국. 이번에는 남미의 한 축인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는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왜 받느냐? 쿠바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산유국, 매장량 1위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일단 쿠바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 대상이 서방 국가들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소련하고 가까웠고, 그리고 이 무장 독립 투쟁 당시에는 조선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바는 적대적인 나라이고 미국 본토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위험한 국가가 된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인데, 처음에는 서방 자본이 들어와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개발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차베스 때 나라의 국부가 모두 외국 자본들이 다 빨아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석유로 번 돈으로 나라의 이 국민들한테 많이 베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이 국가의 그 어떤 아주 잘 사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가 되니까 베네수엘라를 경제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서방 국가들이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얘기하는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를 내부 붕괴시켜서 쿠데타가 일어나던 아니면 내전이 발생이 되던 해서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경제 제재는.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맞닿아 있는 콜롬비아에, 거기는 친미 성향의 국가니까 거기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막 군사훈련을 하고 하면서 베네수엘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준비를 하게 압박을 하고, 쿠바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군사적인 준비를 하게 압박을 하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데 군사적인 부분까지 계속 압박을 해서 더욱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이 정권들이 잘못으로 우리 미국이나 유럽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걔네들이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식을 세뇌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부 봉기하게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버텨왔느냐, 최근에 예를 들면 이란, 쿠바는 지금 백신을 공동 개발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백신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그 남미 국가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간의 군함 상호 방문 그리고 합동 훈련 이런 합의를 해서 일부 러시아군이
베네수엘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러시아가 함께 베네수엘라와 싸운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묻어둔 거죠.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 조선하고 계속 오랫동안 그 군사적인 교류도 해왔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SLBM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 고문단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미국도 뭐 러시아, 중국, 조선을 그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나토군을 이용하고 인도를 자극해서 중국 국경 지역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합동군사훈련 계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긴장 상태를 주변에서 조장을 하듯이 거기에 대응하는 턱밑 미국 본토 턱밑에 이러한 전략 무기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 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총 생산 수입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를 못하게 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경제 제재라는 게 얼마나 철저하고 이 민간인들한테 잔인한 거냐면 2020년 기사입니다. 금구통과 정유시설 물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누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가 금구통을 이란에 보내고 이란은 정유시설 물자를 베네수엘라에 보내주고 그 금구통은 약 6,100억 원 상당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정유시설을 수리 교체할 수 있는 물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물자를 같은 제재를 받는 이란을 통해서 지금 결제 수단은 금으로 해서 지금 그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원유는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지를 않으니까 나라의 수입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뉴스에서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니 뭐 하면서 망하니 이유는 포퓰리즘이니 막 계속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하게 지금 계속 막고 있단 말이에요. 굶어 죽으라고 아니면 니들끼리 싸워서 붕괴되라고. 이게 경제 제재다. 그들의 목적인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 자, 이 교환으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또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받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거 했으니까 또 추가로. 이런 경제 제재가 한 나라의 그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경제 제재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일단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게 미국하고 영국이죠.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갇혀져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들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를 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강당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거죠. 제재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복 제재를 또 가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화폐의 그 운용, 돈을 내가 무역을 했을 때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가 되잖아. 이걸 얘네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정말 그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으로 간다. 그 제재를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받아왔고 가장 심하게 받아왔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막 굶어서 죽어했던 그런 시절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98년도 광명성 1호를 발사를 하면서 그 제재에 많이 동참하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이 저장적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의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재 얘기에서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란 석유 대금, 우리나라가 이란에 석유 대금 미결제한 게 8조 4천억인데 이거 이제 이란에서 계속 이제 보내달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못 보내준다. 대신 백신을 주겠다. 뭐 요즘 이런 말을 하던데, 이란하고 쿠바는 지금 백신을 공동 개발했단 말이죠. 또 러시아와 중국이 백신을 공급해 준단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너무 미안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란 석유 대금의 이 석유의 의미가 아주 큰 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운용이나 이런 게 어려웠을 때 이란에서 제일 싸게, 그리고 나중에 원화로 갚아도 되고 나중에 물자로 갚아도 되니까 일단 갖고 가서 그러면은 필요한 데 써라 라고 외상으로 보내줬던 게, 쌓인 게 8조 4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란 입장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외상으로 이렇게 해준 건데, 지금 있다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일단 지금 이제 이 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둘러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서로 계속 지원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버텨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는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